네, 이번엔 다시 지역 코로나19 상황 정혜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대전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대전에서는 역대 최다 기록인데 이 대부분이 이제 교회 확진자들이었는데 여기에 또 뭐 유치원 교사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또 추가 감염이 N차 감염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어제 우리 지역의 모 교회에서 서산에 있는 기도원에 24분이 갔다 오셔가지고 최종적으로 2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고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가신 분들 중에서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자녀를 둔 분도 계시고 네네. 또 현 직업이 유치원 교사님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접촉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밤에 파악을 하고 네. 일부는 어제 밤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음성이 나왔고요. 네네. 오늘 현재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추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일단 열어둬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보통 직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분들이 10일 날 갔다 오시고 확진 받은 것이 월요일 날 어제 14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 네. 기간이 비교적 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 않은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이네요. 언제 어디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교회를 포함해서 뭐 서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런 종교 생활이 행사가 금지된 상태였는데 왜 거기를 갔다는 겁니까? 예, 말씀하시피 저희가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 중에 있고 그 2단계 중에서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정규 예배 외에 그다음에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 이런 것이 금지되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기도원에서 한 4개 교회 정도가 그 기도원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파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지난 10일 날 2개 교회가 같이 기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회 모임을 거기서 했었고 이 모임이 아마 주기적으로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가지고. 모이면 안 되는 걸 알고도 간 거죠? 예,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이거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저희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도자뿐만 아니고 같이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이고 예. 일단은 주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조치할 것이고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곳에서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다른 업체들까지 다 폐쇄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혹시 종교시설에도 이런 비슷한 조치가 있을까요? 예,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업종이면 전체적으로 이제 집합금지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이 상황 같은 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대전 지역의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 또 그 행위 장소가 대전시를 벗어나서 충청남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 다른 교회 시설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현재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고발 조치는 계속 이어가시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시고. 네. 근데 또 오늘 나온 확진자들 가운데 배달업체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음식을 받아 드신 그 시민들이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아마 이제 많이 걱정할 텐데요. 저희가 질본청에 보면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침들이 쭉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배달 음식업을 배달 포장을 가지고 가서 감염된 사례나 증거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많고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선제적인 검사를 위해서 임시 검사선을 늘리고 있는데 또 간이 검사도 도입을 한 곳이 좀 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근데 수도권이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임시 선별지소를 150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예. 우리 시 같은 경우 15개의 선별지소가 있습니다. 예. 보건소하고 병원들이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제 2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검사를 받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기존의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검사를 받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많이 몰려가지고 혼란을 발생한 것보다는 가능한 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먼저 받기를 제가 권고해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타액 검사나 간이 검사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는데 정확도 면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PCR가 제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간이 검사도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최대 1,2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 우려가 되는데 대전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예, 시민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 그저께 시장님 주재 7개 병원장들이랑 같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기존의 중증 환자 병상을 좀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8개 병상을 기존에 8개 중증 병상이 있었는데 8개 병상을 추가로 해서 조정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또 우리 보훈병원에서는 이제 중등증 가운데 증자 쓰는데 중등증 환자들을 위해서 8개 병상을 다시 추가로 이번 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국군 대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86병상을 추가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서는 집단적인 이런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현재의 병상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